써니와 복습해요. 목동구와 함께하는 3분 여물입니다. 첫사랑. 우리 레레가 지켜보고 있다냐? 언니 아들 공부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저희가 공부했던 내용은 바로 서정갈래의 특징,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시 첫사랑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목동고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론적인 부분도 정말 깨알같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공부 열심히 또 해놔야 됩니다. 자, 서정갈래 이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서정갈래라고 하는 거 먼저 서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서정은 작가의 주관적인 정서를 함축적인 언어로 형상화하는 문학 양식이었다. 자, 저희가 배웠던 작품들 중에는 외부 세계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작품도 있었지만 서정갈래 같은 경우는 외부 세계가 인간에게 어떠한 그런 정서적인 감흥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들이 더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정갈래의 작품들을 이해를 할 때에는 시어의 선택과 배열을 통해서 그 속에 숨어있는 운율 혹은 드러나 있는 운율을 파악하고 다양한 표현 방식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구체화해서 화자의 감정이나 정서가 드러나는 것들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서정갈래, 하부갈래에 포함되는 것들에는 현대시라든가 고전시가 해당하는 작품들이 많았고요. 특히나 저희는 그 중에서 이번에 현대시를 살펴보았잖아요. 자, 이 현대시 살펴볼 때 여러분 중요한 거 마지막 네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나 운율, 이미지와 같은 요소들이 어떻게 유기적이라는 게 뭔지 기억나지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복습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학습의 포인트 5가지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상 전개 과정,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 감각적인 이미지와 효과, 시어와 시구의 함축적인 의미,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 등을 위주로 해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시상 전개 과정입니다. 이 시 같은 경우에는 눈이 내리는데 그 눈이 왜 내리는가? 바로 눈꽃을 피우기 위해서 눈이 내렸어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나뭇가지,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눈꽃을 피우는 건 쉽지가 않았지요. 따라서 눈은 눈꽃을 피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자, 눈이 겪었던 노력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싸그락 두드려도 보았고 남분분 춤도 춰봤고 심지어 수백 번 미끄러졌고 나중에는 햇솜 같은 자신의 예쁜 마음도 다 퍼부어 주면서 눈꽃을 피웠지요.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겠어요, 그 순간. 그래서 마침내 피어난 저 황홀이라는 그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눈꽃은 금방 녹고 말지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인 무엇이 피어났어요? 봄꽃이 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보는 거, 이 시를 좀 더 시답게 만들어주는 것, 바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싸그락 두드려 보아서 싸그락 남분분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같은 시어의 반복. 그 다음 이런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 뭐뭐 했겠지 라는 이런 식구의 반복들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감각적인 이미지 심상도 한번 저희가 살펴볼게요. 아이고, 굉장히 요란하게 표가 나타났습니다. 자, 보시면 시각, 청각, 촉각적 심상들이 잘 사용이 되었지요. 눈이 내리는 모습 춤춘다라고 표현을 했었고 그 다음에 눈이 쌓이는 소리를 싸그락 두드려 본다라고 표현을 했고 또 눈꽃이 피었던 자리를 한번 댄 자리라고 해서 촉각적인 심상을 통해서 생생하게 묘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바로 뭐다? 시어와 식구의 함축적인 의미,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크게 보면은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나뭇가지와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주체의 눈이 그 사이에서 꽃이라는 사랑을 피워내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하면서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해서 첫사랑을 이루려고 했고, 심지어 자신의 햇솜같이 곱고도 맑고도 깨끗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마음을 다 퍼부어줬죠. 헌신했어요. 그렇게 해서 황홀하게 첫사랑을 이루었지만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첫사랑은 어떻대요? 금방 깨지고 만되지요. 그래서 결국은 눈도 녹아버리고 그 첫사랑의 흔적만 남기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흔적으로 남았어요? 한 번 된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엔 다시 아름다운 봄꽃이 피어나면서 정신적인 성숙을 이루게 되지요. 자,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의인법과 서리법, 반복법, 직유법, 은유법, 역설법, 그리고 음성상징어까지 저희가 굉장히 많은 걸 살펴보았어요. 눈을 사랑을 이루려는 사람처럼 표현하고,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마치 의문문처럼 생겼지만 절대 대답할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자, 의문문처럼 표현해서 변화를 주는 것이었죠. 눈의 노력을 부각하는 서리법. 자, 반복법 사용해서 특히 이 부분 싸그락싸그락 같은 부분 음성상징어 사용해서 운율도 만들 수 있었고, 햇솜 같은 마음은 순수한 마음을 햇솜에 직접적으로 비유했고, 그리고 눈꽃을 마침내 저 피어낸 저 황홀이라고 하면서 은유적인 표현도 사용했고, 그 다음 마지막에 제일 중요했죠. 첫사랑의 아픔 뒤에는 정신적인 성숙한 사랑이 있을 것이다 라는 역설적인 표현까지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땠어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 시가 사실은 쉬운 시가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하고 너무너무 깊은 의미가 있는 어려운 시였거든요. 자,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의미들을 찾고 그리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